온도, 그 다음에 광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제 우주로 나온 거야.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별들을 관측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아는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이지, 태양. 태양 주변에 돌고 있는 거는 별이 아니라 행성이야.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 내행성, 외행성 이런 거에 대해 배웠지. 그럼 이제는 태양과 비슷한 그런 여러 가지 별들에 대해서 측정을 해볼 건데, 우선 물리량 중에 첫 번째인 표면 온도에 대해 볼 거야. 표면 온도 하기 전에 중간 관측부터 볼게. 자, 일단은 파장에 따른 빛의 종류 이거 한번 읽어보면 이거 다 통화정답 시간에 한 거야. 이 순서대로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라디오파 순으로 파장이 점점 길어진대. 그러니까 이 순서를 못 외워도 그냥 대충 뭐 X선이라고 봤을 때 파장이 짧은 앤지, 적외선이라고 봤을 때 파장이 긴 앤지 이런 식으로 좀 가시광선의 기준으로 긴 애랑 짧은 애가 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가시광선은 파장 범위가 380부터 780까지고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그 다음에 중간 관측,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데 읽어보면 프리즘과 같은 중간기로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것이야. 프리즘에 이렇게 빛을 통과시켜서 스펙트럼의 띠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거를 중간 관측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스펙트럼은 종류가 3개가 있어.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연속은 이렇게 딱 스펙트럼을 보면은 무지개처럼 쭉 색깔이 연속적으로 나타나 있어. 그래서 그냥 보면 딱 알 거야. 연속 스펙트럼인지. 그래서 얘는 문제 잘 안 나와. 읽어보면은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으로 모든 파장에서 빛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예시로는 백열등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제일 자주 나오는 거는 흡수랑 방출인데 한번 볼게. 흡수 스펙트럼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연속 스펙트럼에 이 무지개 띠에 검정 색깔 선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 뒤에 특징을 보면은 광원 앞에 상대적으로 저온의 기체가 있을 때, 여기 밑줄. 저온의 기체가 있을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으로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다 흡수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얘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흡수한다. 그래서 이 연속 스펙트럼의 특정 파장을 흡수해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타나. 그럼 방출은 반대겠지?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방출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으로 특정 파장에서 밝은색 방출선이 나타난다. 그럼 반대로 흡수 스펙트럼이랑 반대로 검정색 바탕화면에 이 색깔선이 하나씩 나타나 있는 거. 그래서 특정 파장에서 이렇게 방출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다르게 생긴 거 알겠지? 그래서 이거 둘 중에서는 흡수가 더 자주 나옵니다. 흡수가 거의 한 80% 나오고요. 방출 한 19%, 연속 한 1%. 흡수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스펙트럼 띠뿐만이 아니라 이 방출선, 흡수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에서 특정 빛만 이렇게 흡수하는 거, 방출은 특정 파장을 이렇게 방출하는 거. 지금은 뭐 저온, 고온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기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종류에 따라서 고유한 파장이 빛을 흡수한대.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 파장을 흡수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기체의 원소에 의한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서로 일치한다. 그러니까 어떤 같은 별에 동일한 원소가 있어. 그럼 흡수선과 방출선의 이 위치가 동일하다는 거야. 여기 선이랑 여기 선 동일하다. 어떤 원소에 대한 흡수선이랑 방출선의 위치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에 특정 자리가 있다는 거야. 원소마다. 뭐 산소는 이 자리, 뭐 수소는 요 자리 이런 식으로 특정 자리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왜 흡수가 자주 나오냐? 내가 아까 흡수가 80% 나온다고 했잖아. 그 이유는 별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별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여기 중요해. 3개 중에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아까 흡수 스펙트럼은 어떤 기체였어? 저온이었어? 고온이었어? 저온. 그치, 저온이었지. 그럼 왜 별이 흡수 스펙트럼이냐? 읽어보면은 별빛이 별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별 주변에 있는 대기들이 아주
그럼 이 가지고 있는 원소랑 표면 온도랑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야. 이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의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이온화되는 정도, 들뜬 상태의 원자 비율, 이거 둘 다 통합과학 시간에 하긴 했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이온화되는 정도랑 들뜬 상태의 원자 비율이 다 달라져서 각각 고유한 흡수선을 만들기 때문에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하면 별마다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온화되는 정도랑 들뜬 상태의 원자 비율이 다 다르니까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원소들이 다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선도 다 다르게 그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표면 온도가 다 달라서 원소들도 다 달라지고, 그래서 선도 다 다르게 그어지고, 결국엔 별마다 스펙트럼이 다 다르게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별의 스펙트럼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별의 구성 성분, 표면 온도 등을 알 수 있대. 이렇게 스펙트럼을 딱 보면은 특정 스펙트럼, 이런 선이 있으면 얘는 어떤 원소랑 어떤 원소를 가졌구나 하고 구성 성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원소들을 가졌을 때 그때 온도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야. 스펙트럼을 딱 보고. 자, 지금 스펙트럼까지 했어. 그리고 이거 왼쪽 한번 보면 별의 스펙트럼을 알 수 있는 구성 성분. 별의 구성 성분을 알 수 있는데 태양이 가장 대표적인 별이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태양밖에 모르잖아. 태양은 분석한 결과 73%의 수소랑 25%의 헬륨이 있대. 그래서 뭐 수소랑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만 지금 알고. 그 다음에 실제로 태양의 스펙트럼을 한번 본 거야.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이거 생긴 거 무슨 스펙트럼이야? 흡수 스펙트럼이지. 연속 스펙트럼에 검정색 선 나 있는 거 흡수라고 했어. 태양도 실제로 별이니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 있겠지. 그리고 여기 검은색이 나타나는 파가 뭐야? 태양빛이 대기층을 통과할 때 이 대기층이 저온의 기체인 거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건 방금 한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이 태양의 스펙트럼을 프라운호포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측되는 이 흡수선을 프라운호포선이라고 한다. 얘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흡수 스펙트럼이니까 그냥 이름을 지어준 거야. 태양의 국가 관측을 최초로 실시한 프라운호퍼의 이름을 따서 붙여줬대. 이거 안 중요해. 프라운호퍼는 뭐 알고만 있으면 돼. 주로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별의 분광형이라는 걸 할 거야. 이거 완전 별표. 오늘 꼭 암기해야 되는 게 이 파트입니다. 자, 일단 이 목차가 별의 물리량이잖아. 별의 물리량에는 표면 온도랑 강도가 있겠어. 오늘 하는 첫 번째 시간이 표면 온도에 대한 거고, 그걸 하기 위해 방금 스펙트럼이라는 걸 했어. 스펙트럼을 이 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표면 온도가 별마다 다르기 때문이라 했어. 그러면 스펙트럼의 종류마다 그 표면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스펙트럼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은 이 별의 온도는 뭐 3만 도보다 높아.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을 다 정해준 거야. 이런 스펙트럼의 별의 온도는 이 정도. 이렇게 생긴 스펙트럼의 별의 온도는 뭐 만 K에서 3만 K. 내가 도라고 했는데 K예요, K. 이렇게 생겼으면 7,500K에서 10,000K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마다 표면 온도를 이렇게 짝 지어준 거야. 그거를 뭐 이런 표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뭐 어떤 별은 3만 K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길잖아. 그냥 이런 종류의 별을 분광형이라고 해서 알파벳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야. 그래서 O형, B형, A형, F형, G형, K형, N형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 무슨 형이라고 해. 그러면 이제부터 뭐 B형별이다 라고 하면은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생겼고, 표면 온도가 만 K에서 3만 Kelvin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이런 특정한 숫자나 이 스펙트럼에 그런 어떤 선이 있는지는 막 세세하게 외울 필요가 없고, 우리 지금 외워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순서를 외워야 돼. 그래서 분광형 암기 방법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 이게 완전 고전적인 방법.
뭐가 가장 표면 온도가 높고 M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져. 그럼 F랑 K랑 비교하면 K형이 온도가 낮은 거지. 얘가 더 높고 얘가 더 낮은 거지. 이런 순서대로 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풀거나 뭐 집가서 숙제할 때 외워주고 지금 그냥 수업 들으면서 바로바로 외워. 오미어 파인더 캐스미, 오미어 파인더 캐스미 하면서 순서대로 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도 색깔이 있어, 색깔. 우리 보통 빨간색이 좀 뜨겁다고 알고 있는데 반대로 이 별에서는 파란색이 가장 뜨거워요. 그래서 그리고 성냥도 이렇게 보면은 자세하게 완전 확대해 보면 제일 가운데가 파란색이거든. 이거 본 적 있어? 그리고 가장 끝으로 갈수록 빨간색이 된단 말이야.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실제로는 파란색 불이 가장 온도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온도가 높은 O형별은 파란색이고 점점 청백색, 흰색, 황백색,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 이런 식으로 파란색에서 빨간색이 되는 형태인 거야. 근데 이렇게 뭐 황백색, 청백색 이런 거 지금은 안 해도 되고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긴 해. 뭐 F형의 색깔. 근데 얘는 주로 안 나오고 중요한 거는 파란색, 흰색, 노란색, 붉은색 이 정도는 완전 외워줘야 돼. 그래서 체크해놔. 파란색, 흰색, 노란색, 붉은색. 요거는 무슨 형인지까지 알아줘야 돼. 일단 파란색이랑 붉은색은 쉽잖아. 얘는 각각 끝이니까 O형, M형이겠지. 그 다음에 흰색은 A형인데 그중에서도 A0를 기억을 해줘. 얘는 만 켈빈. 그 다음에 딱 외워야 되는 분감형 두 개야. 그 다음에 G2 외울 거야. 얘는 5,800켈빈.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오, 이, 파인, 월, 키스, 미. 나도 아직도 이렇게 말하면서 적는단 말이야. 순서대로 O형부터 B형까지 있는데 O형의 별들이 표면 온도가 3만 켈빈 이상이래. B형은 10,000 켈빈부터 3만 켈빈 사이에. 그럼 같은 B형이라고 해도 이 사이의 표면 온도가 엄청 10,000 켈빈부터 3만 켈빈이니까 2만 켈빈이나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이 B형이랑 A형 사이에도 숫자를 뒤에 붙이면서 여러 가지로 나뉘어. 그러니까 B0부터 B1, B2 이런 식으로 B9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A0가 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O는 유일하게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O, 5부터 시작해서 O6, O7, O9 항상 9까지 있어. 0부터 9까지. 얘는 끝이라서 5부터 시작하고 얘도 B0, B1, B2, B3 하면서 B9까지 간 다음에 A0, A0, A1, A2, A9까지 간 다음에 F0 이런 식으로 이 뒤에도 좀 체계적으로 나뉘어 있어.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 A형 중에서 가장 처음 이 H0형. 그 다음에 G형 중에서 G형, G1, G2. 세 번째 G2. 얘 왜 외워두냐면 딱 10,000켈빈이니까 뭔가 이 표면 온도의 제일 중심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가운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얘를 기준으로 뭔가 고온이고 저온이다를 나눌 수가 있어서 얘를 외워주는 거고 그 다음에 G2는 태양의 공간경. 그러니까 알아둬야겠지?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별인 태양의 분광명이 G2고 5,800입니다. 실제로 G형은 색이 어때? 노란색이지? 그래서 우리 실제로 태양이 노란색으로 보이잖아. 이게 이 역할을 한다를 알아두고 밑에 그래서 적혀있죠? 밑에 읽어보면 각 분광명은 고온의 0에서 저온의 9까지 세분된다. 그럼 너도 이거 봤을 때 B2랑 B4랑 비교해. 누가 더 온도가 높아? B2가 높지. 봐봐. 5에서 M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 낮아진다 했지. 그러면 여기서 숫자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거야. 여기서 여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야. 좀 헷갈리지? 외워둬야 돼. 여기가 온도 제일 높고 제일 낮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은 고온의 0에서 저온의 9까지 세면 된다. 그다음에 표면 온도는 약 5,800켈빈인 분광명이 G2고 외워주라 해서 표면 온도가 10,000켈빈인 직녀성이라는 애는 분광명이 H0다. 얘는 그냥 별의 이름이에요. 직녀성은. 그리고 H0는 또 흰색이죠.
없다는 건 이 뒤에 to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O형 보면은 실제로 요 흡수선 이온화된 헬륨 호수선이 가장 크지. 근데 이거는 막 외울 필요 없는 게 표를 주니까 표 보고 해석하면 돼. A형 별은 어떤 흡수선이 가장 강해? A형은 실제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지. 그 다음에 G2형 별. G2는 요 정도겠지? 요때는 어느 흡수선이 가장 강해? 요 흡수선. 칼슘 흡수선이 가장 강하고 표면 온도가 낮은 G랑 K랑 M은 주로 금속 원소들과 여러 가지 분자들에 의한 흡수선이 가장 강하다. 분자들은 뒤에 이렇게 2나 1이 붙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산화 비타민. 뒤에 숫자가 없지? 이런 게 분자고, 그 다음에 칼슘, 철 이런 거 다 금속이지? 금속 흡수선이 강하대. 그럼 너가 얘 보고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봐봐. 이렇게 무슨 선 막 이렇게 적혀 있잖아. 수소랑 산소선이 있으면 뭔가 온도가 높은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온도 낮아질수록 여러 가지 분자선이 표시가 되고, 뭐 철, Fe, 그다음에 마그네슘, 나트륨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온도가 낮아질수록 선이 조금 더 많아져. 이 차이도 알아요. O형이랑 M형이랑 딱 이렇게 스펙트럼만 봤을 때 M형의 흡수선이 훨씬 많지. 이렇게 있다. 오른쪽에 이거 읽어보면 되고요. 이온화인 거는 이 2 표시가 있는 거, 2, 3 이온화 정도에 따라서 중성 원자는 뒤에 1이 있다 이렇게. 그럼 원자가 아니고 분자인 거는 뒤에 이렇게 숫자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물리량 두 개 중에 첫 번째인 표면 온도 한 거야. 하나 해볼까? 한번 해봐. 자, 물리량 중에 표면 온도를 끝냈어. 이번엔 두 번째인 광도에 대해서 할 거예요. 광도를 하기 전에 흑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흑체가 뭐냐면 입산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런 식으로 생긴 게 플랑크 곡선이라고 해요. 흑체라는 물체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파장별 에너지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이 파장, y축이 복사 에너지 등의 상대색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프가 나타나는 건 온도에 따라서 다른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 가장 큰 게 6000켈빈, 그 다음 큰 게 5000켈빈. 우리 이제 우주에서는 도라는 거 안 쓰고 켈빈이라는 거 씁니다. 왜냐면 이제 온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도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플랑크 법칙 읽어보면 흑체가 방출하는 파장에 따라 에너지량이 흑체의 온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는 딱 두 가지 알아두면 돼.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량이 많다.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량이 많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온도는 이 흑체의 온도를 말하는 거야. 흑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다. 이 양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플랑크 곡선의 아래쪽 넓이를 판단하면 돼. 플랑크 곡선의 넓이. 그러면 6000켈빈은 이만큼의 넓이니까 요만큼이지. 다음 3000켈빈은 플랑크 곡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만큼이지. 그럼 어때? 온도가 높을수록 넓이가 더 많은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래프로 그냥 바로 곡선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여기 밑에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총 에너지량은 곡선 아래의 넓이다 라고 적혀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만 알면 되냐면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게 너무 중요해.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거를 이제 법칙으로 만들어둔 게 뭐냐면 빈의 번위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져 있지. 보통 표면 온도는 대명사 T를 쓰고요. 파장은 람다라고 이렇게 사람처럼 생긴 이런 기호를 씁니다. 이게 파장이라는 기호야. 근데 여기 빈의 변의 법칙 보면은 파장에 맥스라는 말 있잖아. 람다 쓰고 오른쪽에 맥스라는 말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사 에너지의 상대색이 이 최대값에서의 파장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 6000켈빈의 플랑크 곡선을 볼게. 요거잖아. 요거의 최대값 어디야? 여기잖아. 이때의 파장. 이거를 람다 맥스라고 하는 거야. 6000켈빈에서의 람다 맥스는 0.5 정도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5000켈빈. 요 플랑크 곡선이네. 요거의 람다 맥스는 뭐야? 이 최대값일 때의 파장. 그럼 대충 뭐 0.7? 뭐 이 정도 되겠지? 그 다음에 4000켈빈 볼게. 요렇게 생겼네. 플랑크 곡선이. 이때 최대값의 파장값. 그러면 뭐 0.9? 뭐 이 정도 되겠네. 그럼 지금 차이 알겠어? 온도가 낮아질수록 흑체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람다 맥스 값이 점점 길어지는 거 보여?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거잖아. 처음에 0.5 정도, 그 다음에 뭐 0.7, 그 다음에 0.9, 그 다음에 3000켈빈은 가장 납작하니까 뭐 이렇게 그려주면은 최대값일 때 파장이 한 이 정도야. 점점 파장 길어지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람다 맥스 값은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길어진다. 반비례한다는 뜻은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거든. 비례한다는 뜻은 이렇게 그냥 쓰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량은 높아진다. 파장이 높아질수록 온도는 낮아진다. 파장이 낮을수록 온도는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파장은 낮다 높다라고 짧다 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씁니다.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기호로 쓰면 람다 맥스는 온도에 반비례한다. 근데 어차피 이 분자에 있는 A라는 거는 상수라서 무시해도 됩니다. 파장이랑 온도는 반비례한다. 이 정도만 알면 돼. 너무 중요해. 광도에서는 법칙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파장 법칙이 그 중에 하나예요. 파장은 온도랑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 자,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 뭐냐면 흑체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량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야. 단위 면적에서 라는 말이지.
에너지 양을 말하는 거야. 얘도 똑같이 1제곱미터 정도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 에너지랑 서로 같대. 대충 한 이 정도의 빛을 뽑는다고 생각해봐. 얘도 이 정도, 얘도 이 정도를 뽑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서 슈테판 볼츠만 법칙으로 봤을 때 이 전체 넓이를 신경 쓰지 않고 단위 면적에서 봤을 때 이 에너지 양이 똑같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전체 면적으로 본다 생각해봐. 얘는 B는 A보다 크기가 훨씬 크잖아. 그러면 이 단위 면적에서는 이만큼 방출하겠지만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A보다 클까 작을까? 방출한 에너지 양이? 크지? 이 단위 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방출한 에너지 양이 똑같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훨씬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전체로 보냐 아니면 단위 면적에서 보냐에 따라서 달라.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전체 그냥 별의 크기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A보다 B가 훨씬 더 에너지 양이 많을 거고 단위 면적에서 봤을 때는 A랑 B랑 에너지 양이 같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아직 전체는 안 했는데 전체는 이제 뒤에서 하는 광도라는 개념이야. 그리고 슈테판 볼츠만은 단위 면적에서 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어떤 법칙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에너지 양이 달라지니까 그걸 잘 참고를 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량 이렇게 단위 면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슈테판 볼츠만 법칙으로 가야 되고 단위 면적이라는 말이 없어. 그냥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량이라고 하면은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량을 고려하는 거니까 광도로 보면 돼. 그건 이제 뒤에서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고려하는 게 달라져. 그러니까 원래 이 흑체가 이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볼 때는 표면 온도랑 그 다음에 반지름 이렇게 두 가지를 봐야 돼.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많으니까 얘도 상관관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별의 그 반지름 크기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더 많은 빛을 방출하니까 걔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근데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서는 크기는 상관 쓰지 않고 단위 면적에서만 체크를 하니까 반지름은 고려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에서 반지름은 없고 표면 온도만 있지. 그래서 얘는 간략하게 쓰면은 2라는 애는 T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쓸 수 있어. 2가 여기서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한 그런 에너지량을 2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T는 표면 그리고 광도는 L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제 2랑 L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2는 단위 면적에서 체크한 에너지량이고 L은 이 전체에서 체크한 에너지량이야. 그러니까 L은 반지름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2는 T만 고려를 하는 거지. 표면은. 그래서 지금 딱 두 가지 외웠어. 법칙. 첫 번째 뭐야? 비넬 변이 법칙. 화장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두 번째 슈테판 볼츠만 법칙. 2는 T의 4제곱에 비례한다. 별의 보상. 별은 흑체가 아니지만 내가 흑체는 없다 했잖아 이 세상에. 근데 우리는 별을 흑체라고 근사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 왜냐면 거의 흑체처럼 에너지를 방출하게 그냥 거의 100%는 아니지만 흑체로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흑체에 관련된 거잖아. 비넬 변이 법칙, 슈테판 볼츠만 법칙. 그러니까 별도 이 두 개의 법칙을 따른다는 거야. 그래서 표면 온도와 색 이게 비넬 변이 법칙이지. 그래서 비넬 변이 법칙 뭐였어?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화장은 짧다. 그러니까 둘이 반비례 한다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장은 짧아져서 파란색으로 보이고 이게 왜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지 알겠지? 아까 가시광선의 색깔이 파란색, 빨간색 굳이 따지면 여기 뭐 보라색, 또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화장이 길어져. 이쪽으로 갈수록 화장이 짧아져. 그래서 이쪽에 가시광선보다 화장이 긴 게 적외선, 짧은 게 자외선 이런 식으로 있잖아. 적외선은 빨간색, 자외선은 파란, 보라색 이런 느낌이잖아. 물론 실제 색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시광선이니까. 그러면 우리 방금 비넬 변이 법칙에서 화장이랑 온도랑 반비례한다는 거 알았어. 그러면 지금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장이 짧아지겠지? 온도가 높으면 화장 짧아지지? 화장 짧은 곳 어디야? 여기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별이 파란색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별의 온도가 낮으면 화장이 길어지니까 오른쪽이잖아. 그러면 별의 온도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화장에서 화장이 길어진 게 빨간색, 짧아지는 게 파란색이라고 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별의 색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색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상이랑 동화 교과서에만 나오는데 근데 아까 태연이 교과서 천재라고 해서 뭐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이 1호 계정에서는 엄청 중요한 요소였어. 우리 2 계정으로 이번 연도부터 바뀌었잖아. 이게 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작년에 또 하셨던 선생님이니까 이걸 어쨌든 내실 수도 있단 말이야. 중요한 파트였으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색지수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표면 온도랑 관련이 있는 거야. 내가 최소한 알아야 되는 것만 알려줄게. 그냥 읽어보면은 서로 다른 파장의 영역에서 측정한 별의 밝기 차이로 나타나는 등급의 차이네. 뭐 이런 거 세세하게 외울 필요 없고요. 그래서 색지수는 B등급 빼기 V등급으로 표현을 하는데 B등급이랑 V등급은 그냥 뭐 B필터랑 V필터를 통과한 빛으로 정한 등급이야. 그냥 어떤 별이 뭐 B필터, B라는 필터가 있고 뭐 V라는 필터가 있는데 그걸 통과했을 때 나오는 등급을 B등급, V등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B필터, V필터 설명 있죠? 안 해도 돼, 다 몰라도 돼. 근데 색지수는 B등급 빼기 V등급이다 정도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체크하냐? 우리 등급이라고 하는 게 항상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많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실제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등급 생각해보는데 1등급이 가장 높은 거잖아. 숫자는 작지만 별도 똑같아. 뒤에서 나오고 강조할 때 무슨 등급 이렇게 하거든. 숫자가 작을수록 에너지가 많고 크고 뭐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아. 그러면 색지수라는 게 B등급 빼기 V등급인데 여기서 한번 봐볼게. 2만 켈빈의 별, 3천 켈빈의 별이 있어. 2만 켈빈의 별이 온도가 높은 거지. 고온의 별이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B필터, V필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실제로 B필터를 통과한 그 에너지 양이 훨씬 크잖아. V필터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B보다 V필터의 양이 더 크잖아.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럼 B 빼기 V를 했을 때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으니까 플러스 값이라고 생각하기 쉬워. 근데 얘는 실제 양을 뺀 게 아니고 등급을 뺀 거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꺾어서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B등급이 V등급보다 더 높아 보이니까 B에서 V를 빼면 양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얘는 등급을 빼는 거니까 반대로 꺾어줘야 돼. 그래서 2만 켈빈의 별에서는 B 빼기 V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 값이 나옵니다.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저온의 별 3천 켈빈의 별에서 봤을 때 B랑 V를 비교해봐. B는 여기 정도, V는 여기 정도잖아. 그럼 B가 V보다 작네? 그러니까 B에서 V를 빼면은 음수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얘는 등급이니까 반대로 꺾어서 양수라고 생각해. 저온의 별에서는 B 빼기 V가 양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오른쪽에 적어놔. B 빼기 V가 음수면은 고온의 별, B 빼기 V가 양수면은 저온의 별. 그다음 B 빼기 V가 그럼 0이면은 A0. 이것만 외워주면 색지수는 다 방금 해석했지? B 빼기 V가 음수면 고온, B 빼기 V가 양수면 저온. 0이면은 A0. 그럼 얘도 어때? 마이너스면 고온, 플러스면 저온이잖아. 어때? 서로 반대지. 그러니까 색지수는 표면 온도랑 반비례한다까지 외워주면 완벽하겠지. 사실 이게 그냥 단통되는 말이야. 색지수가 표면 온도랑 반비례한다 라는 것만 알면 표면 온도가 높으면 색지수는 마이너스, 표면 온도가 낮으면 색지수는 플러스.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되니까 얘를 외우기보다도 그냥 이 자체를 외우면 돼. 그 다음에 만약에 양수동수도 아니고 0이면 딱 A제곱. 이것까지 외워주면 완벽하지. 그래서 실제로 딱 이렇게 플러스 복수만 줬을 때 각각 색지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빈필터랑 빈필터 줬을 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 다음에
답이 이제 거의 다 했어. 자, 이제 드디어 광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빌드업 열심히 한 거야. 별의 물리량의 두 번째 광도 그겁니다. 광도는 별이 전체 표면에서 다른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총량. 그러니까 밝기를 생각하면 돼. 밝기. 별을 봤을 때 그 특정 밝기를 생각하면 돼. 아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랑 차이점은 뭐야, 그냥? 광도가. 네. 아까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서의 그런 밝기랑 광도랑 차이점이 뭐야? 표면. 전체 표면. 봐봐.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이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었고, 광도는 그냥 별이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인 거야. 이게 진짜 잘 구분을 해야 돼. 내가 전체 표면이라 했지. 광도 물어볼 때는 이제 단위 면적에서라는 말이 없어. 전체 표면에서라는 거야. 특징은 별의 실제 밝기를 나타내면 별까지의 거리와는 무관한 별의 고유한 값을 말한다. 그러니까 별마다 지구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별이 있고 여기 있는 별이 있어. 실제로 B별이 훨씬 밝아. A랑 B별을 같은 거리에 놨을 때 B별이 훨씬 밝아. 근데 지구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B별이 더 멀잖아. 멀리 있으니까 더 어둡게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멀리 있으니까 더 어두운 별이다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그냥 실제 밝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와는 상관이 없는 실제 고유한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이용한 별의 광도식. 아까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서는 E는 시그마 T의 4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 단위 면적에서의 에너지량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식을 써줬잖아. 어차피 시그마는 상수라서 무시해도 돼. E는 T의 4제곱에 비례한다만 알면 되거든. 그러면 이거를 참고를 해보면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서 E는 R은 반지름을 고려하지 않고 온도만 고려한 거야. 그러니까 이 특정 단위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량만 고려한 게 2란 말이야. 2. 광도는 이 특정 면적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면적에서 다 참고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특정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량에다가 시그마 T의 내적 이 에너지량에다가 곱하기 전체 9의 면적을 해주는 거야. 9의 면적 공식이 뭐야? 4파이 R 제곱이거든. 그 9의 면적이란 말이야. 이 특정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량에 전체 9의 면적을 건널비를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4파이 R 제곱. 그래서 이제 광도는 식이 L이라고 했어. L은 4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의 4제곱. 그러니까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다가 곱하기 9의 전체 면적을 해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식이 기니까 막 이게 대체 뭐지 싶은데 그냥 이런 상수들은 다 제외해도 돼. 4파이 몰라도 돼. 시그마 몰라도 돼. 그냥 L은 R의 제곱과 T의 4제곱에 비례한다만 외우면 돼. 물론 나머지 식도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겠지. 근데 이제 문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쓰고 풉니다. 됐죠? 차이 알겠죠? 광도는 전체 면적, 슈테판 볼츠만 법칙 2는 단위 면적. 총 3개 했어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광도 파트에서 첫 번째, B의 변이 법칙이라고. 화장 X는 온도에 안 비례한다. B의 변이 법칙. 두 번째, 슈테판 볼츠만 법칙. B는 시그마 T의 4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T의 4제곱에 비례한다. 단위 면적에서 에너지랑. 세 번째,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 T의 4제곱에 비례한다. 요 세 가지가 광도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에요. 다 한 거예요, 방금.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광도를 등급으로 나타냈는데 아까 말했잖아. 몇 등급, 몇 등급, 몇 등급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뭐 1등급 별, 3등급 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이 등급은 별의 밝기를 나타내고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다. 뭐 클수록 밝은 별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반대로 우리 등급처럼 생각하면 된다 했어. 등급은 작을수록 뭔가 크고 밝고 뭐 이런 거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1등급이랑 5등급 별을 비교해. 그럼 5등급 별이 어두운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1등급 별이랑 6등급 별은 100배가 차이 나. 그러니까 5등급 차이가 나면
이거는 뭐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어. 그다음에 또 이거 연주시차와 별까지의 거리. 별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연주시차는 작고 연주시차는 별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막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거 정도 알아.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이 나누니까 서로 반비례한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연주시차는 작아진다.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그다음에 등급에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겉보기 등급이라는 거랑 절대 등급이라는 게 있어. 등급이라고 하는 건 항상 밝기를 말하는 거야. 등급이 작을수록 밝기가 밝은 거거든. 겉보기 등급은 그냥 이름에도 적혀 있다시피 우리 눈으로 보기에 등급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밝기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맨눈으로. 그러면 거리랑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있지. 그래서 같은 별이라도 별까지 거리에 따라서 겉보기 등급 달라질 수 있대. 우리 방금 광도는 절대 등급이었지. 이거 광도야, 광도. 방금 한 거. 내가 아까 예시 들어줬지. 실제 A랑 B별이 있는데 B별이 훨씬 밝음에도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둡게 볼 수 있다 했잖아. 그게 겉보기 등급의 개념이고, 실제 광도랑 절대 등급의 개념에서는 아무리 멀리 있어서 어둡게 보여도 실제 밝기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긴다라고 했잖아. 그게 절대 등급이야. 겉보기 등급은 별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별의 광도가 작을수록 겉보기 등급이 커지고 이 거리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절대 등급은 별이 10파생 거리에 있다고 가정할 때 등급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10파생 정도 떨어진 거리에 별을 다 나열하는 거야. 뭐 A별, B별, C별 이런 식으로 다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이 A, B, C는 다 10파생 거리에 있으니까 지구에서 거리가 다 똑같이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거리의 개념과 상관없이 그냥 실제 밝기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진 거지. 근데 실제로 A랑 B랑 C가 다 10파생 거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 별마다 다 위치가 다 다르겠지. A는 이 정도, B는 더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C는 더 멀리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별이 실제로 10파생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 위치를 고정시키고 별의 밝기를 측정한 거지. 그럼 만약에 10파생 거리에 있는 별 A별은 실제로 10파생 정도 거리에 있어. 그럼 절대 등급이랑 겉보기 등급이랑 똑같이 보이겠지. 광도가 작을수록 절대 등급이 크다. 등급이랑 광도도 반비례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알아보세요. 광도는 겉보기 밝기는 이제 F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로 많이 쓰는 내용은 아닙니다. F는 겉보기 밝기를 말하는 거야. 광도는 절대 등급은 L이라고. 겉보기 등급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등급이 낮아지겠죠? 등급이 낮은 게 아니라 높아지겠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은 거리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 멀리 있으면 멀리일수록 어두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F랑 T랑 반비례한 거죠. 이것도 어려운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야. 거리랑 겉보기 등급이랑 반비례하는데 제곱만큼 반비례한다는 거. 뭐 별의 광도 측정 어떻게 하냐? 별의 광도할 때 필요한 거 뭐야? 반지름이랑 그 다음에 온도 이렇게 두 개 필요하지. 근데 방법이 별까지의 거리를 통해서 별의 연주시차 등을 측정하여 구하거나 또 겉보기 등급을 통해서 겉보기 밝기를 관측하여 구하고 절대 등급에서 별까지의 거리랑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한대요. 이건 실제로 좀 문제를 여러 개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자, 보고슨 방정식은 이거는 1호에서도 할 사람 나오고 안 할 사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 좀 패스할게. 천재만 나왔다
얘랑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진다. 얘가 커질수록 커진다. 분수로 돼 있으면 얘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그러니까 화장이 커지면 온도는 작아진다. 이런 느낌이야. 반비례. 그럼 2는 이가 뭐였어? 슈테르바포르처럼 법칙이었지. 얘는 뭐에 비례했었어? 온도에 4제곱. 이거 3개 꼭 외우고 가야 돼. 그 다음에 광도는 뭐였어? 얘가 설명내용 어떻게 했어? 광도는 이 특정 면적에서의 곱하기 전체 구의 면적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힘 내제곱에 오 맞아. 안지름제곱. 맞아 완벽해. 이거 다 하면 끝이야. 이게 좀 어렵지만 외우면 계속 쓰이거든. 그래서 원래 이 단위 면적에서 곱하기 전체 구의 면적에서 4파이 R제곱 곱해주는 거였는데 4파이는 그냥 상수니까 빼고 이런 특정 애들만 기억하라 했지. 그러니까 강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지름을 알고 싶어? 그럼 그냥 이 식을 변형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웠잖아. 강도만 외우면 돼. 그럼 R제곱은 양변을 T의 내제곱으로 나눠준다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거 알고. 근데 반지름만 알고 싶으니까 루트 씌워. 그럼 T 제곱분의 루트 L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된다. 이 식을 그냥 변형한 거야. R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좀 복잡해 보이지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강도를 알고 있다? 그러면 얘만 나타내서 바꾸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바로바로 쓸 수 있게 그냥 이 정도는 해놓으면 문제 많이 풀면 그냥 외워지게 될 거야. 이제 여기 미친 듯이 많이 풀 거니까. 그래서 별의 광도랑 반지름 표면온도의 관계는 별의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하나씩 들으면서 그냥 막 읽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광도는 반지름 제곱에 비례했지. L은 R의 제곱에 비례했어. 그다음 표면온도의 4제곱에 비례했어. 그렇지? 별의 광도를 결정하는 물리량은 뭐야? 반지름이랑 표면온도지. 만약 문제에서 L을 구하래. 두 가지 요소를 알면 되고 반지름이랑 온도 2개를 알면 돼. 만약에 반지름이 같은 두 별의 광도를 비교하래. 그럼 뭐만 비교하면 돼? 반지름이 같대. 그러면 이건 그냥 제외하고 보는 거야. 반지름이 둘 다 1이래. 그럼 1 넣는 거니까 제외하고 보는 거지. 그럼 그냥 표면온도가 높은 애가 더 높은 거야. 광도가. 만약에 문제에서 표면온도가 같대. 그럼 T는 그냥 작다고 보는 거니까 얘는 고려하지 않아. 그럼 반지름은 고려하겠지. 반지름이 큰 애가 광도가 더 큰 거지.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됐고요. 일단은 어려운 것만 좀 풀어줄게. 271쪽. 1번, 2번. 자, 봅시다. 그럼 1번부터 어떻게 푸는지 잘 봐봐. 지금 이 두 가명에 A형, G형, M형이래 순서대로. 순서 아니 순서 없이. 그러면 여기서 그 순서를 말해봐. 그냥 A, G, M 온도 높은 것부터 낮은 거대로 말해봐. 제일 높은 게 뭐야? 5는 없잖아. 여기 A랑 G랑 M 중에 A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그렇지. 그래서 아까 특징 말했었어. A랑 G랑 M인데 G는 그 태양의 공간능력이잖아. G2.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칼슘 수선이 가장 많았고 M 같은 애는 분자선 여러 가지 분자선이 많다 해서 금속 분자선. 분자는 뒤에 이렇게 숫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안 나와. 산화티타늄 요거밖에 안 나와. 그 다음 A0는 가장 유명한 게 구성금속가 많다 했어. 그래서 지금은 오늘 배웠으니까 이런 거 안 해오고 있잖아.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 보자마자 수소 있는 거 A, 칼슘 있는 거 G, 그 다음에 이렇게 산화티타늄 있는 거 M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어야 돼. 아직 암기가 덜 돼서 그래. 그럼 분광력이 M인 별은 가다 아니고 표면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나다 맞지? A형이 가장 높지.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별은 다다. 절대 등급은 뭐야? 광도 말하는 거야. 광도가 가장 작다는 거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반지름이 모두 동일이라고 했지. 광도라는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거는 반지름 제곱이랑 T의 4제곱이야. 근데 문제는 반지름이 다 같대? 그러면 얘는 고려하지 않는 거야. 그럼 온도만 고려하면 돼. 그럼 이 말은 절대 등급이 광도가 크다는 것은 온도가 크다는 거네. 그러니까 이
되니까. 그러니까 1등급이 5등급보다 강도가 큰 거야. 여기서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건 수축이 뭐야? M? A지 A. A가 가장 강도는 크니까 등급은 작겠지. 그러니까 나아지다. 틀렸어요. 2번입니다. 이해돼? 자, 천천히 하면 돼. 여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진짜 공부 잘해야 돼. 자, 2번. 반지름이 동이랑 가와 나의 플랑크가 없어. 자, 색지수 나오네. B랑 V 필터. 그럼 지금 내가 아까 색지수 한다는 거 알려줬잖아. 이 가그림에서 B 빼기 V가 양수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그림에서 B 빼기 V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생각해봐. 지금 이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어떻게 본다고 말했어? 기억나? 너 색지수 할 때잖아. B 빼기 V만 한다고 그랬지, 색지수 할 때는. 어떻게 알았어? 일단 지금 B가 여기고 V가 여기래. 그럼 눈으로 보기에 어디 필터가 더 양이 많아 보여? B 필터가 더 많아 보이지? 그래서 B에서 V를 빼면 양수라고 생각하기 쉽다 했잖아. 이거 내가 꺾어서 말했었지. 눈으로 보기에는 얘가 더 크니까 여기서 얘기를 빼면 양수겠네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필터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등급이야. B 등급 빼기 V 등급이니까 등급을 항상 한번 꺾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냥 너가 생각하는 거에서 반대로. 아, 그럼 가는 음수겠구나. 그럼 나는 지금 보면은 B가 요 정도고 V가 요 정도야. 눈으로 보기엔 V가 더 커 보여. 근데 그러면 음수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꺾어서 양수라고 생각하자. 내가 아까 이것까지 외우라 했지. 색지수는 표면온도랑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색지수가 작다는 거는 표면온도가 높다는 거야. 실제 T가 높다는 거. 색지수가 크다는 거는 표면온도가 낮다는 거야. 그럼 지금 표면온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가라는 애가 나라는 애보다 크다를 찾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많아. 이렇게 색지수로 찾을 수도 있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 1번, 2번 중에 1번 내용이 표면온도가 높을수록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많다라고 했었어. 그럼 이 방출하는 에너지량 어때? 이거 밑에 넓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냥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방법, 비례 변이 법칙 사용해서, 비례 변이 법칙은 화장의 맥스가 표면온도랑 반비례라 했어. 그러면 가에서 화장 맥스일 때 표면 화장은 이 정도, 나에서 화장 맥스일 때 이 화장 요 정도. 두 개 비교했을 때 어때? 나에서의 화장이 더 기네. 얘는 200 정도, 얘는 200 정도니까. 그럼 얘는 화장이 더 기니까 실제 온도는 더 낮겠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만 본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다 가가 나보다 온도가 더 크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나 다 봐도 돼. 일단 기억. 얘는 무조건 틀렸지. 그 다음에 니은. 이거 맞을까 틀릴까? 맞지? 얘 왜 맞아? 광도라는 거는 반지름 제곱이랑 T의 4제곱을 따져야 되는데, 얘도 문제에서 반지름이 동이랑이라고 첫 번째 되어 있었지? 그럼 이거 안 보는 거고, 그냥 온도가 가가도 높으니까 광도가 가가도 높네 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나는 맞을까 틀릴까? 아, 디귿. 맞아, 틀려? 나의 내가 적어줬잖아. 나 뭐야? B 빼기 V가 양수야. 그럼 B등급이 V등급보다 큰 게 맞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 봐봐. B등급이 B등급이랑 V등급 비교해봐. 나에서 이 빨간색에서 B등급은 어디야? 여기. V등급은 여기. 그럼 눈으로 봤을 때 V가 더 커 보이지? 그치? 그럼 이거 맞다고 하면 안 되지. B등급이 V등급보다 크다. 정말. 반대로 맞네. 맞는 게 맞네. B등급이 V등급보다 맞다. 맞다고 했지? 틀렸다고 했나? 맞는 거야. 틀리게 해. 이해돼? 그냥 눈으로 보는 거에서 보면 돼. V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B등급이 더 큰 거야. 왜냐면 등급이니까. 이건 에너지 양을 말하는 거고, 실제 등급은 반대니까. 여기서 만약 등급이라고 안 나오고 빌피터를 통과한 에너지 양이라고 하면은 그냥 보이는 대로 적으면 돼. 근데 등급이라는 말을 쓰면은 반대로 꺾어야 돼. 맞아. 답은 니은 4. 됐죠?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
되니까 저번 시간에 여기 뭐 외웠지? 크게 이렇게만 외워주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이거 배웠어. 지구과학에서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되고 백색 외성되고 행성상 성된다. 이거 기억나? 통합과학 시간에 했었는데. 그 다음에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이 아니라 초신성이 되는 애들은 초신성을 폭발하고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된다라는 거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었거든.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이제 별의 종류가 뭐가 있고 또 HR도라는 게 뭐고 광도 계급까지 해볼 거야. 자, HR도라는 거는 왼쪽에 한번 읽어볼게. 1900년대 초반 헤르츠 스프롱이라는 사람이랑 러셀이라는 사람의 앞글자 HR을 따서 별의 표면 온도와 광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분광력과 전등물이 잘 알려진 별을 그래프에 나타나 분석한 거래.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물리량 배웠잖아. 물리량 두 가지 뭐야? 분광력과 광도.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에 X축에는 분광력을 표시하고 O, B와 Y가 있으니까 표시하고 Y축에는 광도를 표시한 거야. 이 숫자를 1, 10, 10의 마이너스 10의 1승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태양이 1이라고 했을 때 이 10을 기준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어떤 별을 너가 조사를 했어. 우주를 봤는데 어떤 별이 있어. 근데 온도가 A형이고 광도가 100 정도래. 그럼 여기서 A형에다가 광도는 100 하고 이렇게 찍는 거야. 이렇게. 요게 HR. 그래서 우리 우주에서 발견한 모든 별들을 요게 이렇게 찍어서 점으로 표시한 요런 그런 그래프를 HR도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점을 찍어보는 거야. 그래서 읽어보면 가로축은 표면 온도나 분광력 또는 색지수가 표현되어 있대. 왜냐면 이 표면 온도라는 거는 표현할 수 있는 게 분광력이 있고 파장이 있고 색지수 이런 식으로 있어. 그래서 이 가로축에 분광력으로 써져 있을 수도 있지만 색지수로 표현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어때? 색지수랑 분광력은 반비례니까 온도가 높은 여기는 색지수가 마이너스겠고 색지수가 플러스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다 온도를 표현한다는 것만 알면 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색지수가 뭐 화질이 붉은색 띈다. 그럼 세로축은 광도를 표시하는 거야. 별의 밝기를 의미하고 별의 광도 또는 절대 등급으로 표시를 한다. 절대 등급은 반대니까 숫자가 낮아질수록 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축이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여기로 갈수록 광도가 커지고 등급이 작아진다.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의 오른쪽 위로 갈수록 별의 반지름이 커지고 밀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왜? 이렇게 가면은 표면 온도도 증가하고 밝기도 증가하는 거잖아. 자, 표면 온도식, 광도식이 이거지. 근데 오른쪽 위로 가면은 표면 온도도 증가하고 광도도 증가해요. 그렇다는 말은 반지름도 증가한다는 거고 또 밀도 증가한다는 거지. 밀도 증가가 아니라 반지름이 증가하니까 별이 엄청 커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텅 빈 풍선 같은 거 생각하면 되거든. 커지면 커질수록 안에 꽉꽉 차져 있던 게 점점 밀도가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밀도가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봐봐. 여러 가지 별을 발견할 거 아니야. 그럼 HR도에 이렇게 점을 계속 찍을 거야. 이렇게. 이별은 여기 정도, 이별은 여기 정도 이렇게 점을 찍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점들이 4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별의 종류에 이름을 붙여. 뭐 여기에 모여있는 별, 이렇게 막 모여있는 별, 아니면 여기에 모여있는 별, 여기에 모여있는 별, 여기에 모여있는 별 이런 식으로 별 점들마다 어떤 집단이 생기는 거야. 우리 이제 별의 진화 과정으로 갔네. 이 밑에를 봅시다. 자, 실제로 HR도에 별을 이렇게 찍어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타나네. 외워보면 해. 표면 온도가 X축, Y축 강도일 때 여러 가지 별을 찍어보니까 이런 형태. 그래서 4가지의 집단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집단은 백색 외성이라는 집단, 여기에 적은 집단이고 두 번째 집단은 주별성이라는 집단, 세 번째 집단은 적색 거성이라는 집단, 네 번째 집단은 초거성이라는 집단. 그래서 이렇게 총 크게 4가지의 집단으로 나뉜다. 그래서 왼쪽 보면은 HR의 봐봐. 별의 표면 온도와 밝기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진한 병을 따서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 백색외성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대. 그래서 2로부터 별의 질량, 반지름, 수명 등을 추정하고
찾았어? 주결성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별이 뭔지는 몰라 안 외우면 돼. 그럼 이 특징 하나 알려줄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갈수록 다 이렇게 올라갈수록 반지름이 커진다. 아까 했던 거. 이렇게 올라갈수록 반지름이 커진다. 그래서 넘어가 볼게. 한번 나중에 꼭 한번 다 확인해보자. 자, 그럼 총 4가지 집단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볼 거야. 여기는 쉬워. 그냥 한번 간단히 보는데. 자, 첫 번째 주계열성부터 봅시다. 주계열성은 뭐냐면 방금 봤다시피 자, 요렇게 HR도가 있으면은 어디에 그려지는 게 주계열성이었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주계열성이었지? 그래서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로 이어지는 얇은 기역을 분포하는 애들을 주계열성이라고 하고, 그 예시로는 태양, 큰 게 자리에 사우드, 시리우스 A 뭐 요렇게 있대. 몰라도 돼. 근데 시리우스 A가 뭐 내실이니까 알아두면 좋지. 태양은 너무 대표적인 주계열성 별이라서 이건 알아둬야 돼. 얘 아주 대표적인 특징 첫 번째, 전체 별의 약 80% 90%를 차지한다. 너무 중요해. 밑줄. 그럼 너가 별을 한 10개 정도 발견했어? 그럼 한 8개 중에 9개는 다 주계열성 상태라는 거야.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다 주계열성 형태로 살아. 뒤에서 뭐 진화하면서 더 자세하게 할게. 그다음 두 번째, 주계열성은 HR도에서 왼쪽 위에 분포할수록 표면온도가 높고 광도가 크면 질량과 반지름이 크다. 어때? 다 커. 어디에 분포할수록? 왼쪽 위. 그러니까 여기 쭉 다 주계열성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주계열성 A가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주계열성 B가 있을 거야. 둘 다 별인데 둘 다 주계열성 위치 자리에 위치하지. 근데 A랑 B를 비교하면은 A가 모든 게 다 크다는 거야. 반지름도 크고 강도도 크고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고. 일단은 이 HR도 상으로 봤을 때 이쪽이니까 5부터 시작이니까 5도 크지? 그지? 그 다음에 강도에서 위로 갈수록 강도 크다 했으니까 강도도 크지? 그럼 온도도 크고 강도도 크면은 다 크지?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크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주계열성 내에서는 이런 좀 적어봐. 주계열성 내에서는 이 위쪽으로 갈수록 여기서 이렇게 그림 그려봤을 때 이쪽에 있을수록 여기 A랑 B랑 비교하면 요 A 쪽에 있을수록 다 큰 거야. 질량 크고 온도 크고 반지름 크고 광도 크고 다 커. 그러니까 뭐 외울 필요가 없어. 다 크니까. 다 큰데 하나만 외워줘.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럼 작은 게 뭐야? 만 외우면 되지. 작은 게 뭐냐면 수명만 짧아. 얘는 핵융합 반응 때문에 그러거든. 이건 다음 시간에 진화할 때 할 건데, 이 주계열성의 그런 주요 에너지원이 뭐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야. 주계열성이라는 이런 별 안에 가운데에 핵이 있는데 그 핵에서 수소를 계속 융합해. 수소에서 헬륨을 이렇게 융합한단 말이야. 그럼 그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빛을 내뿜고 살아간단 말이야. 근데 질량이 크고 반지름도 크고 광도도 크고 다 크잖아. 그러면 빛을 더 많이 방출하겠지? 그러니까 에너지원을 더 빨리빨리 써. 수소를 헬륨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 그럼 이 가운데 핵이 가지고 있는 수소의 양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질량이 크고 크기가 크고 다 크면 클수록 빨리 헬륨으로 다 변하니까 언젠가는 이 핵 안에 수소가 다 사라져버려. 그런 주계열성의 그런 일생이 끝난 거거든.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해야 돼. 이제 더 이상 주계열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있을수록 핵융합 에너지를 더 빨리빨리 하게 돼서 수명이 짧아지는 거야. 그 이유는 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해. 그래서 우리가 외워줄 거는 그냥 얘네들은 다 몰라. 왜냐면 그냥 수명 빼고 그냥 다 커진다 생각하면 돼. 결국은 이쪽에 있는 애가 수명만 짧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주계열성 비율 오른쪽 읽어보면 주계열 단계에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데, 왜냐면 주계열성이 가장 안정한 별의 상태야. 그래서 뭐 밑에 시마 플러스 보면은 주계열성에서만 질량이랑 광도를 봤을 때 질량이 클수록 광도도 크다. 다 대부분 다 반비례하는 거야. 오른쪽에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다. 여기 밑줄. 주계열성의 질량, 이 부분에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다. 이건 뭐 특히나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주계열성은 모든 게 크면 다 큰 거야. 어떤 게 크면 어떤 것도 크고 그냥 다 크다 생각하면 돼. 수명 빼고. 주계열성
에서가 아니라 거성이나 뭐 초거성, 백색외성에서도 뭐 진양이 크면 반지름도 크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나머지는 다 아니고 여기에서만. 그럼 이제 나머지 너무 짧잖아. 바로바로 가볼게. 거성은 이제 어디냐면 한 여기야. 여기 정도. 여기가 이제 거성. 거성 읽어보면은 오른쪽 HR급에서 주계열성의 오른쪽 위 정도에 분포하는 별들이래. 여기. 그러면 얘네들은 별들이 어떤 색이냐면 봐봐. 이거 오비어 하이퍼크스이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때? 온도가 낮지. 온도 낮은 색깔 무슨 색이었어? 빨간색. 그치. 그래서 거성은 주로 빨간색 별이야. 붉은색 별이고 반지름이 커. 왜냐면 좀 위쪽에 있는 편이야. 위쪽에.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한데 요 그림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반지름도 크고 거성이 아니라 적색 거성이라고 불릴 때도 많아. 왜냐면 색깔이 붉은색이니까 거성이나 적색 거성 같은 거야. 뭐 예시로는 알데바람, 플룩스, 아르크투루스 이렇게 있는데 안 외워도 됩니다. 대신해서 하면 뭐 외우고. 특징은 표면 온도가 낮아요. 왜냐면 뭐 K에서 M이면 이 오른쪽에 위치하니까 표면 온도가 낮지만 반지름이 태양의 10배에서 100배 정도래. 태양은 어디 정도야? G2니까 G2인데 주결성이니까 여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정도? 근데 얘보다 더 위에 있잖아. 그럼 더 밝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잘 봐봐. 광도라는 애는 10이 뭐였어? 반지름의 제곱 T의 4제곱이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높고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커지잖아. 근데 지금 태양이랑 거성이랑 비교를 해볼게. 태양은 온도가 더 높아, 거성보다. G형이니까. 거성은 K에서 M형이니까. 그럼 태양은 반지름 이렇게 봤을 때 T가 더 높아. 그 다음에 거성을 봤을 때 태양이랑 거성이랑 비교해보면 Y축으로 봤을 때 거성이 더 위쪽에 있지. 그럼 뭐가 더 큰 거야? 광도가 더 큰 거지. 광도가 더 커. 태양보다. 그럼 어때? 거성이라는 애는 온도는 태양보다 낮아. 근데 결국 비교했을 때 광도가 더 높잖아. 그럼 반지름이 어마무시하게 커야 되는 거야. 요거 이해돼? 태양이랑 비교를 했을 때 거성은 태양보다 온도가 낮아. 왜냐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Y축이 거성이 훨씬 더 커. 그 말은 광도가 훨씬 더 크다는 거야. 이거 둘 다 커야지 광도가 큰데 온도는 낮은데 광도가 태양보다 훨씬 커. 온도가 태양이 더 높은데 그 말은 반지름이 태양보다 훨씬 크다는 거야. 낮은데도 불구하고 결국 광도가 더 크려면 그 말은 거성은 반지름이 크다는 거니까 엄청 거대하다. 커야 돼 크기가. 10배에서 100배 이하로 광도가 더 큰 거다. 그럼 밀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크면 클수록 밀도는 작은 거야. 크면 클수록 풍선처럼 안에가 텅텅 비어있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밀도는 주결성보다는 작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초거성. 초거성은 어디 위치하냐면 여기 거성이랑 주결성 위에 제일 큰 거. 여기. 그래서 얘네 특징은 거성보다 위쪽에 있대. 그럼 어때? 광도 제일 크지. 광도 가장 위에 있지. 그러면 반지름 엄청나게 커야 돼. 그래서 거성보다 더 거대. 태양이 수백 배, 1000배가 가면 광도가 매우 커. 그래서 초거성이 그냥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광도가 너무 엄청 밝다는 거야. 이 위쪽에 있으니까. 산도 밀도는
다음에 알데바란 거서, 그 다음에 백색의 성인 시리우스 B는 지금 태양이랑 거의 비슷하지. 엄청 조금의 크기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그 다음에 HR에 나타나지 않는 별,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처럼 강도가 너무 작거나 가시광선을 거의 방출하지 않는 별은 HR에 나타내기가 어렵대. 얘네들은 중력이 너무 커서 빛까지 다 흡수를 해버려.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지. 얘네들은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의 최종 진화 단계죠. 얘는 지금 안 하지만 다음 시간에 합니다. 자세하게. 자, 마지막 페이지. 자, 이런 식으로 왼쪽 보면은 이거 외워주면 돼. 상대적인 물리량 비교. 반지름은 제일 크고 초고선, 거선, 주기율선, 백색의 순이고 밀도는 어때? 반대. 가장 반지름 작은 애가 밀도 큰 거야. 백색에서 주기율선, 거선, 초고선. 그래서 이렇게 딱 HR도만 봤을 때 너네가 이렇게 점 찍힌 거 보고 얘는 어느 그 집단인지 알아야 된다. 얘는 주기율선, 얘는 초고선, 거선, 백색에서 이런 식으로 알아보면 된다고요. 자, 마지막 강도 계급. 자, 강도 계급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필사이랑 동학교과서에만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학교에서 할 거야. 얘도 너무 중요한 거였어. 1호 계정에서 한번 보고 안 하면 버리시면 됩니다. 강도 계급 보면은 별들을 강도에 따라서 계급으로 나타낼 거예요. 우리 보통 강도할 때 그냥 숫자로 쓰잖아. 근데 이 숫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계급으로 쓰겠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는 집단이 뭔지 외웠으니까 주기율선 뭔지 배웠고 거성, 초거성, 백색선 뭔지 배웠으니까 얘네들에 따른 그 이름을 지겠다는 거예요. 강도 계급. MK 분류법이라고, 이 분류법 이름을 MK 분류법이라고 해. 그래서 모건이랑 푸는이라는 사람의 앞글자를 따서 분광력과 강도를 함께 고려한 별의 분류법이에요. 별의 분광력이 같더라도 광도가 다른 별들은 흡수선의 폭이 다르다는 걸 참아내야 돼. 그러니까 둘 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분광력이 B형으로 같아. 근데 이 별이랑 이 별, 결국엔 한 별은 백색의 성이고 한 별은 주기율성이잖아. 결국엔 크기도 다르고 광도도 좀 다른 거란 말이야. 분광력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광도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강도 계급법이라는 게 생긴 거야. 이게 너무 많지만 외워줄 거는 그냥 I형은 초거성, 초거성 중에서도 밝은 초거성은 I, 1A, 1B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1형은 초거성, 그 다음에 2형에서 3형은 거성, 중거성 몰라도 돼. 그 다음에 5형은 주기율성, 7형은 백색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금 외운 4가지 있잖아. 그거는 각각 숫자가 뭔지는 알아둬야 돼. 제일 중요한 거 5형 주기율성.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별이 나오잖아? 그럼 그 별에 계급이 표시되어 있을 거야.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태양은 중간명이 G2였잖아. 그럼 이제 뒤에 V까지 붙여줄 거야. 오케이? G2라는 건 뭐야? 중간명이니까 그냥 G2 이 정도에 있는 온도 분포를 말하는 거야. 그럼 봐봐. 태양아, G2에 주기율성도 있고 거성도 있고 초과성도 있지? 대체 셋 중에 어떤 별인지를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뒤에 V까지 붙여주는 거야. 아, 그럼 G2 중에서도 V 주기율성인 이 별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별을 표현할 때 분광명이랑 광도까지 세트로 붙여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럼 너가 앞에 이거 보고 아, 온도는 한 이 정도에 주기율성 별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그럼 뭐 O, 6에 I, A다 하면은 아, 분광명 5의 6 정도의 그 온도에 밝은 초고성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야. 중고성 이런 거 잘 안 나와. 그냥 5 주기율성, 백색에서 초고성, 거성 정도만 알아주세요. 다 했어. 이 끝이야. 그럼 이제 왼쪽 하나만 읽어보면은 이 왼쪽 내용이 제일 중요해. 광도에 따른 흡수상의 선포. 왜냐면 1호 계정에서는 없었던 내용이야. 이 계정에서만 추가됐거든. 자, 읽어볼게. 별의 분광력이 같아도 광도가 다를 수 있다. 그쵸? 같은 G2형에서도 주기율성, 초거성, 뭐 적색거성 다 있죠? 근데 별의 분광력이 같을 때 광도가 크다는 것은 반지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하죠? 온도가 같을 때 광도가 더 크면 반지름이 더 커서 그런 거겠죠? 상대적으로 반지름이 큰 거성이나 초거성은 평균 밀도가 낮으므로 대기층의 밀도도 낮다. 그렇대. 그냥 알아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따라서 별빛을 흡수하는 원소의 양이 적어 흡수선의 폭이 좁아진다. 이거. 그러니까 반지름이 큰 거성이나
폭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이 계정에서만 추가된 겁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스펙트럼 그림 그릴 때 흡수선이 혼자 좀 얇게 된 애들, 초가성이나 검성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보고 꺼내자. 4번 279쪽 4번 실력 문제. 진짜? 몇 번? 1번. 오! 알았어. 굿. 자, 1번 맞고요. 봅시다. 자, 기억부터 보면은 반지름 식이 아까 했잖아. 반지름은 루트 T분의 L이었어. 왜냐면 다시 볼게. L은 R제곱 곱하기 T 4제곱이니까 R제곱은 T 4제곱분의 L이고 루트 씌우면 T제곱분의 루트 L이지. 그럼 우리가 지금 기억이랑 니은 반지를 비교하려고 하잖아. 그럼 기억이랑 니은의 표면 온도랑 광도를 체크를 해줘야 돼. 기억이랑 니은의 표면 온도랑 광도를 한번 볼게. 표면 온도는 지금 G형으로 똑같죠? 광도는 기억이 더 위에 있네. 그러니까 기억이 더 커. 반지름을 비교하고 싶어. 근데 표면 온도가 같대. 이거 무시하면 돼. 광도가 더 큰 애가 반지름도 더 크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기억이 반지름도 더 크겠다. 그러면 1번은 기억은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은 리을보다 질량이 100배 크다.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저기 디귿 쪽에 있는 다 크다고. 아, 그래서 바뀌었구나. 근데 100배 크다라고 했잖아. 그냥 그러면 만약에 니은이 크다라고 해서 맞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크다고 했으니까 디귿이 맞는 거 아니야? 그때 아닌 것 같았지. 그냥 아니었어. 자, 볼게. 디귿은 리을보다 질량이 크다. 맞아. 표현이 말처럼 이게 주결성이니까 주결성 내에서 디귿이 리을보다 다 큰 거 맞아. 결국엔 그냥 디귿이 리을보다 질량이 크다 했으면 바로 맞는 거야. 근데 100배 크다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뭔가 적어줘야겠지. 자, 디귿은 태양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 디귿의 절대 등급 마이너스 5지. 태양 몇이야? 플러스 5야. 그럼 둘이 몇 차이나? 10 차이 나지. 그럼 실제 밝기는 몇 배 차이 나? 5등급당 몇 배였어? 아니 이렇게 5등급당 100배였죠? 100배였습니다. 이렇게 주세요. 5등급당 100배야? 그럼 10등급당 몇 배냐면 계속 제곱하는 거야. 100의 제곱, 10,000배. 기억해줘야 돼, 10,000배. 그럼 지금 디귿이랑 태양이랑 비교했을 때 밝기가 10,000배 차이. 누가 더 밝아? 디귿이 더 밝아. 디귿이 마이너스 5잖아. 등급이 작잖아. 그럼 지금 얘가 태양보다 10,000배 밝아. 디귿이 태양의 10,000배. 그럼 이제 내가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이랑 리을을 비교해볼게. 디귿이랑 리을 한 번에 비교하기 힘드니까. 그럼 태양이랑 리을을 비교해보면 디귿의
다 G형이에요, G형. 그럼 G형별에서는 칼슘 흡수선이 가장 강하지. 이거 제일 특징이었어. 근데 태양과 기형은 얘는 다 강도는 달라. 분광량은 같지만 Y축은 다르단 말이야. 그럼 분광량이 같더라도 흡수선의 폭은 다르다. 내가 아까 말했잖아. 흡수선 폭 이 계정에만 나온 거라고. 폭은 광도에 영향을 끼쳐서 초고성이나 거성일수록 얇다고 했어. 폭이 좁다고 했어. 그러니까 아무리 분광량이 같아도 이렇게 다르면은 강도가 다르면은 흡수선의 폭은 달라져. 폭은 이제 광도랑 관련